안녕하세요. 역사를 이야기하게 된 브랜든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르네상스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왜 우리가 르네상스, 많고 많은 역사 이야기 중에서 르네상스를 꼭 집어서 얘기할까요? 사실 근대의 시작인 그 르네상스는 중세의 끝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판을 뒤바꾼 정말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재 누가 강자라고 그러죠?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중심이 유럽이었고 유럽으로부터 파생된 그런 국가들, 그로부터 시작된 나라들이죠. 그렇게 유럽, 즉 백인이 우선이고 유색인종은 아래로 생각했던 서열. 대체 이런 서열은 언제부터 누가 만든 걸까요? 그게 바로 르네상스 시대라는 거죠. 유럽이 제대로 힘을 갖기 시작한 그 원초, 그 시작점이라는 시대라는 것이죠. 지난 2000년간 세계 판도를 보면 아시아의 힘도 막강했어요. 고대에는 그리스, 로마가 강대했지만 저 먼 동쪽으로 가보면 아시아에는 중국을 비롯한 거대 제국들이 존재했었죠. 오히려 중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시아가 훨씬 더 막강해집니다. 그런데 다시 유럽의 판도로 뒤집은 사건이 바로 르네상스라는 거죠. 유럽은 로마가 강성했을 때 뒤로 해서 쇠퇴하면서 동로마, 서로마로 갈리면서 힘이 약해집니다. 더군다나 서로마가 100년도 안 돼서 게르만족 고트족에게 멸망한 4세기부터 13세기까지 유럽은 생각하기도 싫은 긴 암흑기에 빠지는 중세라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신이 중심이 된 세상, 교황과 왕, 그리고 기사와 귀족만이 존재했던 중세시대. 그런 중세시대는 사실 아시아로부터 침략을 받습니다. 근대에는 서양의 제국주의가 힘을 생겨서 온 세계나 아시아를 침략하지만 그 이전인 암흑시대인 이 중세에는 아시아가 유럽을 침략합니다. 4세기 터키인으로 구성된 혼족의 습격으로부터 시작해서 8세기에는 아랍인으로 구성된 페르시아 후손 우마미야 왕조가 북아프리카 전역과 스페인 전역을 점령함으로써 무려 700년 동안 스페인을 통치하죠. 지금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나 이런 곳을 가보시면 이슬람 문화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3세기 누구나 아는 몽골 제국이 유럽의 전역을 유린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시대가 이제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나서지만 결국은 기독교 세력의 마지막 자존심인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을 오스만 제국이 멸망시키죠. 사실 그렇게 중세가 끝납니다. 중세의 끝자락이자 근대의 관문인 이제 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지금의 유럽을 잊게 하고 다시 깨어나게 만든 문화 부흥의 시대, 유럽 중심의 세계가 된 바로 발화점, 그게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가 유럽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훌륭한 예술품이나 창작물들도 존재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정신입니다. Why? 끊임없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다는 욕망의 분출이 르네상스 운동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문화예술만이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미 그 안에 종교개혁과 과학문명의 발달, 대항해 시대가 르네상스와 함께 도래되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18세기 들어서 유럽이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 원동력을 통해서 유럽들은 제국주의로 철저한 무장을 하게 되고 전 세계를 식민지로 두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에서 백인이 지배하는 시대를 만들게 된 터닝 포인트, 그게 바로 르네상스였다는 것이죠. 르네상스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정말 수많은 창작물과 예술품들을 남겼지만 가장 중요한 유산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머리로 직접 생각하고 자기 말이나 손으로 표현하여 남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발현했다라는 것. 무조건 복종하고 중세시대처럼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왜, why? 라는 질문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 다양한 생각들이 분출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르네상스가 정말 중요한 시대였고요. 이 생각의 정신들이 바로 유럽을 만든 것이죠. 결국 역사는 결국 사람이기에 저는 이 르네상스 이야기를 앞으로 르네상스를 만든 사람들과 르네상스를 시작한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